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합니까? 검사 독재 정권의 선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양심껏 표결합시다. 부결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게 민주당의 길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대장동 이익을 성남시가 70%는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걸 알고도 그 가능성을 알고도 의무를 방기했다. 그래서 영장 청구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업자들은 과연 얼마를 챙겼을까요? 신문 보시죠.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분양 배당금으로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개발 독점 시행으로 3,690억 원, 자산관리 수수료 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공사가 시행사 성남에 뜰 지분 50% 플러스 한 주의 지분을 보유한 것과 성남시의 인허가권 등 행정권 발동의 기여도 등을 봤을 때 성남시는 70%라는 객관적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이 최소 70%는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증거인멸 정황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객관적 증거와 일치된 진술이 있고 죄질이 나빠서 중형이 예상되며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가장 최근에 드러났던 것,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정성호 중진 의원이 정진상, 김용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만나면서 이러저러한 회유를 하려고 했던 정황들.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다. 알겠죠? 라고 하는 등의 회유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계속 입장은 뭐 조작 수사다, 정치적인 영장 청구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논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한 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장을 청구할 사건 자체가 없게 됩니다. 그 정도로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청구할 수밖에 없었고 야당 대표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시장 시절에 있었던 토착 비리에 대한 청구입니다. 그게 야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자꾸 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지 이거는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수사를 해왔고 영장 청구를 해왔던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밝혀진 내용들에서도 70% 확보 가능하다라는 거는 검찰이 자기 나름으로 계산한 게 아닙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런 계산을 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액수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은 우선권을 갖고 있는 공사에서는 당연히 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만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뢰, 부동문자, 양식 형태로 그런 조항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었던 현덕지구에서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굳이 뺐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증거에 의해 가지고 명백한 증거에 의한 액수까지도 계산이 되는 중범죄다. 그러므로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895억 원 배임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시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증거인멸 시도했다라는 판단도 검찰은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금 전 설명드린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이화영 씨를 차례로 접견한 것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상황들이. 그래서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야만 만들어줘야만 이게 무죄가 나는 거다. 그래서 꼭 알리바이 만들 준비를 잘해라. 정진상 실장이 밖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 정권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냐 저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 주고받은 대화가 영화 대부에 나오는 마피아 패밀리를 연상케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성호 의원의 면회 중 발언은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알리바이를 만들지 마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누가 보아도 단속하고 회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 대표의 비리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은 곧 대통령이 된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요?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물적 증거를 없애는 시도만 증거 인멸이 아니라 중요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회유하는 것도 증거 인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인적 물적 증거 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증거는 꼭 물적 증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람의 진술, 특히 뇌물 사건과 같은 데에서는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짓을 말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진실을 털어놓으려고 하는 것을 입막음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정성호 의원은 뭐 증거인멸을 위해서 특별 면회를 한 게 아니고 네. 본인은 뭐 위로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꽤 한 20-30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몇 단어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고 보면 네.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입막음용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다 적어서 그 증거인멸의 우려 이거의 네. 하나의 또 다른 증거로 이제 구속영장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도주 우려 같은 거야 뭐 이재명 대표가 있지 않겠죠. 네. 그러나 이제 사안의 중대성 그게 바로 저기 보면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상되며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영장 발부 요건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세 가지를 꼽죠.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도주 우려는 없다고 쳐도 나머지 두 가지는 입증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상적인 접견 그리고 일반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접견에 불과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회유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만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검찰이 지금 증거인멸 공작을 벌이고 있다로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도 어제 법사위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어제 법사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성호 의원이 면회를 한 내용들이 그대로 수사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김도 법사위원장께서 평의원의 입장으로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웠던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증거인멸의 정황을 만들기 위한 저는 그러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봅니다. 김도 법사위원장은 우리 법사위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그리고 전 국민에게 이 전후의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그걸 받았습니다. 그게 박범계 의원한테 그렇게 급박받고 협박받아야 될 일입니까? 장관까지 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가려가면서 하시고 박범계 의원 요 이야기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밖에 가서 한 번만 더 하세요. 내 명예훼손으로 바로 법적 조치할 거예요. 자, 김근식 교수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의 특별 면회가 사실은 이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데도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됐죠. 네. 최병무 의원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회유하고 입장을 바꾸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는 것을 잘 버티고 있으니 지금까지처럼 끝까지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대통령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의 위로라고도 합니다만 듣는 사람이거나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부인해라. 라는 식의 종용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반적인 이 증거인멸이었던 정황상 증거는 된 거라고 보고 거기에 플러스 이재명 대표가 세 차례 검찰이 부르라면 가고 나가라면 나간다고 합니다만 가서 뭐였습니까? 입딱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도 사건을 보면 알지만 범죄가 굉장히 중대한데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범죄 혐의자가 수사 협조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고 관련된 공범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가서 계속 입 다물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 끝까지 버텨라. 라고 말하기 전반적인 증거인멸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어제 법사위에서는 김도읍 의원이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아니 법사위원장이지만 국회의원의 신분에서 정성호 의원이 특별면담한 기록을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것을 검찰이 다 보고를 받게 돼 있는 것이고 다 서류상 남아있는 객관적인 자료인데 그걸 요구했다고 해서 이걸 무슨 구속영장 청구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과한 해석이고요. 김도읍 위원장 말대로 그런 이야기를 국회 밖에서 하면 정말 법적 조치가 가능한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안이 사실 구속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그 구속의 필요성을 어떤 사회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범계 생각합니다. 의원과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네.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혐의는 지금 다투고 있고요. 현재 누군가가 진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주의 우려 없다는 건 이 자리에서도 확인이 되고 증거인멸 관련해서인데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이미 다 진행되었고 이 사건 자체가 매우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에 대한 어떤 이러한 수사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92년도에 정주행 회장도 대선에서 지고 수사를 받았죠. 근데 그때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이해창 전 총재 역시도 차떼기 사건, 정말 큰 사건이었죠. 근데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건 지금 현 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까지 받고 있고 기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하자는 겁니다. 근데 왜 인신을 구속해서 재판해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좀 무리하게 명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구치소에서 면회 내용이 공개되는 게 온당한 일입니까? 저는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지금 검찰이 되게 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수사 실무하고 굉장히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중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서는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당연하게 누구랑 접견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거 꼭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뒤에서 이제 교도관이 메모지로 적는데도 불구하고 3명에 대해서 특별 접견이라는 흔치 않은 형식으로 갔을 정도로 굉장히 다급했구나.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그런 특별 면회를 했고 거기서 부적절한 대화를 한 게 문제지 그거를 찾아내고 알아낸 수사기관이 문제다라는 식의 반론은 굉장히 좀 성립되기 어렵고 수사실무하고 굉장히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하나 짚을 부분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면은 도저에 염려가 있다라고 그걸 연결해서 하는 거지 진짜로 도망갈 사람이냐라는 걸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이나 이재용 회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분들도 도주의 우려는 없죠. 그런데도 구속됐던 거는 중형이 예상되면은 도주의 염려라는 거는 자동으로 연결된다라는 게 이 법조 실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해석들을 하는 것이지 지금 법과는 맞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자, 검찰의 입장도 잠깐 살펴보고 다시 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검찰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신문 살펴보시죠. 이원석 검찰총장 정경유착 지역 토착 비리다. 그래서 지금 수사한 것이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한 것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물적, 인적 증거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다. 자신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원석 총장 6시 반 퇴근하면서 입장문 냈는데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빨간 밑줄 친 부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었을 당시에 각종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일 뿐이다. 또 특정인에게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기준을 따랐다.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업이 이루어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아서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 등을 확보한 상태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어찌 청구할 수 있겠느냐,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저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죠.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하고 구속할 때도 검찰청장이 영장을 청구한 직후에 저런 입장문을 냈던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근데 역으로 보면
오히려 검찰의 저런 모습이 굉장히 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하고 있고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신 없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도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제 앞서 그 정성호 의원 네. 그 접견 기록 얘기도 했었는데 검찰이 주요 피고인의 그 접견 기록을 수사 자료로 참고하는 건 맞습니다. 네. 누구랑 접견을 했고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 그게 이제 수사 기록에 첨부되는 게 맞는데 그게 사전에 언론에 흘러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그 대화 내용. 들여다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수사 기법이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네. 그걸 언론에 흘리는 건 그걸 이해가 되죠. 사전에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흘려서 일종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여론전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영장에 담아가지고 이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반론으로 나오는 거는 그럼 전문을 공개해라. 그런 식으로 여론에 흘리지 말고 정말 이게 맥락상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 정성호 의원도 법률가고 국회 4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인데 교도관이 그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겠냐. 게다가 정진상, 김용 이분들하고 생면부지 관계였는데 장소 변경 접견까지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의심해 볼 만하죠. 네. 그러나 이전부터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재명 대표하고 워낙 오래된 관계였기 때문에 접견 간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게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는 충분히 이런 상황이 예견됐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도 조금 어딘가에 주의할 필요가 있었는데 본인이 그런 의도가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번 그 수사 내내 검찰이 피의 사실을 거의 생중계하듯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증거인멸 정황까지 여론전을 통해서 만드는 걸 보면서 수사를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나 싶은데요. 정작 영장에 그 428억 이른바 대장동 저수지라고 얘기하는 그 이 사후수뢰 이 혐의는 빠져 있어요. 게다가 정진상, 김용 이 측근들의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이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영장에는 빠져 있어요. 그건 아직 이제 혐의 입증이 안 됐거나 스모킹을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나머지 적시된 혐의들은 일종의 자치단체장의 정책 판단이 과연 과도했느냐 아니면 이거 적극적 행정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법리 다툼이 치열할 영역이어서 과연 저거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게 도주의 우려 당연히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아까 이제 검찰에 나가가지고 좀 불성실하게 답변한 거 아니냐. 아니 근데 그거는 피의자 방어권이에요. 아예 출석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는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좀 무리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 보통의 경우 특별면의 내용이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 없죠. 왜 없겠어요? 특별면회를 하면 그거는 뒤에서 교도관이 주요 내용 다 적진 않습니다. 주요 내용,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메모를 하거든요. 녹음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녹음 제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뻔히 아는 변호사가 법조인이 거기에 가서 회유를 시도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은 그럼 왜 본인이 법조인인데 거기 가서 회유를 시도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는 저는 뭐 위로하려고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의도야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적어도 그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입막음을 시도한 것 아니냐 하는 그 워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외부로 공개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거기 가서 입막음 시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메모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 정성호 의원이 급한 나머지 거기에 가서 그 위로를 하다 보니까 약간 오버해서 입막음까지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박원석 의원이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게 좀 드문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저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의 총책임자로서 이러이러하다는 배경 설명을 국민들에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그 군사 쿠데타 사건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 전직 대통령이지만 수사를 해서 구속할 때도 대통령이 직접 양해를 구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했던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미 특검들이 다 수사를 해서 특검에서 계속 상황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정말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예의입니다.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이 하든 아니면 지검장이 하든. 그런데 이건 제1야당 대표를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가장 높은 수장이 예의를 갖춰서
설명을 한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상황을 정치적으로 만들려가는 의도라기보다는 제1야당이 지금 현실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쫙 갈라져서 분열되고 있으니 검찰총장이 대신해서 이러저러한 배경하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사실 영장 청구가 되게 섬세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영장 청구 내용에서도 저는 되게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사실은 1,800억만 환수했다고 명장에 적혀 있어요. 근데 2018년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가 5,500억을 환수했다라는 말을 한 것 때문에 대법원에까지 가서 재판이 걸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법원에 의해서 5,500억 환수한 게 맞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을 검찰이 모를 리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이 매우 적다라고 적시했다는 게 저는 매우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 영장 청구가 있은 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평론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권력 그 자체의 말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런 말을 했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이 구속영장이 얼마나 정치적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단면이라는 생각이고 사실 이 사안은 단순히 사실과 법리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일단 5,503억 원을 성남시 그리고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준 그리고 민간업자에게 전부 다 갈 수도 있었던 그러한 수익을 일부 성남시로 귀속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은 반대로 일단 70% 그러니까 6,725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30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4,895억 원은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야 되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또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이렇게 입장문도 내고 기자들 앞에 서서 질의응답도 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검찰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시정농단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 다를 바 없다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착비리, 명백한 토착비리 사건을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도 검찰은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희대의 사건이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목소리를 확인하겠습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자,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들과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동일시가 되는 인물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건까지 가기에는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고 이건 1958년 이때쯤의 얘기일 거예요. 거의 제가 태어날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까지 갈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국가보안법 간첩죄 이런 걸로 해서 그건 누가 봐도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됐어요. 네. 이러니까 이제 그 어떤 정적 제거용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재심 청구해서 무죄가 나왔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아니면 전두환 정권의 DJ 내란 음모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요 어찌 보면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지금 그 집권 세력에 의해서 지금 피해를 입은 상황이란 말이죠. 다 하나하나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큰 틀로 묶으면 결국은 민주화 투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또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때 지역 토건업자들하고 뭐 일이 뭐 유착됐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 말이죠. 그럼 이거는 민주화 투쟁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지금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논리는 국민들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거보다는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그러면 그런 얘기는 맞아요. 나는 한 푼도 먹은 거 없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뭐 나중에 법정에 가서 정말 그게 맞는지 이런 건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DJYS의 과거 사건과 이걸 비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함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신문 보겠습니다. 헌정사 첫 방탄용 대표직의 결말, 바로 사상 첫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였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사설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런 만큼 새로운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란 사실은 또 하나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초유의 선택을 했고 누가 봐도 대장동 수사에 대처하는 데 의원직을 갖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체포 특권을 확보한 뒤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2개월 뒤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대표가 되죠. 방탄 올인에 모든 걸 쏟아넣습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에 야당 대표가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헌정사 처음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자 민주당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방탄국회를 열었고 혹시라도 기소가 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까지 바꿨다. 그리고 대장동 등 각종 불법 혐의는 민주당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민주당 누구도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몰랐다. 그런데도 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모든 일을 방탄에만 연결시키는 지경이 돼버렸다. 방탄에 도움이 되는 일, 그게 무슨 일이든 무슨 주장이든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내년 이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헌정사상 처음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자초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입니다. 박원석 의원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그런 목소리가 나오듯이 이게 이제 당과 개인의 문제를 좀 분리했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죠.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후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이제 이 야당이 당 전체의 명운을 걸고 이 상황을 막아야 되는 이제 그런 처지에 놓이지는 않았을 텐데 어찌됐건 간에 뭐 결과적으로는 당 대표가 됐고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검찰의 수사 방식이나 또 이번에 청구된 영장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더라면 아마 민주당도 이렇게까지 방어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기관의 수사 과정으로 봤을 때 숱한 피의사실 공표와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수사 방식이라든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장 청구된 내용을 보면 정작 그렇게 검찰이 여론전을 주력했던 그 428억 그 수뢰 혐의라든지 또 불법 정치자금 뇌물 이런 내용은 영장에서 다 빠지고 법리적으로 다툼이나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배임이라든지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제3대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게 검찰이 결정적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찾은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정적 죽이기 차원의 이제 그런 정치적인 수사를 한 거냐 이런 의구심을 민주당 내에서도 갖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게 아마 이 영장과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라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당대표가 돼서 개인의 문제와 당의 문제가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조차도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28억 원 그 약정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도 뭐 이번
구속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쓰긴 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했고 그건 바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지금 김만배, 정진상, 김용 모두 다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더 수사하고 미진한 부분을 채운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